미안해, 저 뒤에 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활동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봤는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회계순환 원리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뭐였더라? 요약하고 마지막에 보고하는 절차였죠? 자, 장부에 기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더라? 차변, 대변, 분계. 그죠? 차변에 적었을 때 플러스 되는 거 뭐였어요? 자산. 그 다음에 비용. 대변에 적었을 때 나머지. 그죠? 자, 분류는요, 계정별로 T 계정으로 적는 거 뭐였어요? 전, 기. 그지? 그래서 현금 계정 해서 1월 1일 XX, 2월 3일 XX 해서 잔액은 차변에 나와요? 대변에 나와요? 현금은? 잔액. 차변에 잔액 XX 나오는 거였죠. 그죠? 자, 요 계정들의 잔액을 모아둔 걸 뭐였더라? 요약한 거 시산표. 그죠? 시산표는 요렇게 차변, 대변, 계정 항목. 그래서 자산,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적히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이렇게 대변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적은 게 시산표였죠? 자,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은 어느 보고서로 간다? 재무상태표. 비용이랑 수익은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로 간다. 자, 요거 했었죠? 그리고 제가 문제 풀어보라고 몇 개 집어드렸고, 다 풀어봤나요? 풀어봤나요? 혹시 풀이가 필요한 문제 있어요? 다 알겠어요?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야 그냥? 너무 쉬워서 한 문제만 보고 갈게요. 페이지 110페이지 5번. 다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바로 해설할게요. 자, 6월 1일. 자, 지금 교재는요, 어떤 계정을 써야 되는지 박스에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계정 항목들 문제 풀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6월 1일에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130만 원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했다. 자, 차변은 뭘까요? 자, 일단 대변부터 볼까요? 대변. 내가 지금 어떤 회사예요? 컴퓨터 수리를 해주는 업체죠. 근데 수리를 해줬죠. 자, 그러면 130만 원만큼이 뭘로 잡혀요? 매출. 그렇죠. 매출로 잡히죠. 용역 수익이라고 해도 됩니다. 130만 원. 자, 그럼 차변은요?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청구서를 받았죠. 외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
채권. 이렇게. 매출 채권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 자산. 자산의 증가니까 어디 정다? 차변. 쉽죠? 자, 6월 2일. 6월분의 임차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의 증가 감소. 감소. 그럼 어디 적어요? 대변에. 얼마? 70만 원. 차변은요? 뭘까요? 지금 그렇죠. 임차료. 임차료 70만 원. 지급 임차료. 자, 임차료는 뭐죠? 어떤 항목이죠? 비용. 비용의 증가니까 차변에 적었죠. 자, 6월 3일.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추정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현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 자, 내용연수라는 거는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장치네. 자, 120만 원 현금으로 샀네. 그러면 현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럼 어디 적어요? 대변. 그리고 나는 뭘 얻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뭐야? 자산. 그렇지. 잘하네요. 120만 원. 120만 원. 자, 6월 10일. 놀래미 상사의 수리업무를 수행해주고 현금 받았다. 자, 이건 뭐 쉽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매출. 그지? 용역 수익 38만. 6월 15일. 남해 신문사로부터 6월 12일자 신문 광고비 25만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자, 이거 뭘까요? 청구서를 받았네. 광고비는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광고비는? 광고를 지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해줬죠?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했을까? 광고비. 광고비가 발생했겠죠. 비용의 증가는 차변, 그지? 얼마? 25만 원. 자, 25만 원에 대한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뭐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자, 이 미지급 비용은 뭘까요? 비용인가요? 부채. 아니죠.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뭐다? 부채다. 그거 이야기했었죠. 6월 20일. 6월 1일에 우럭 상사에 청구했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6월 1일이 뭐였나? 요거였죠? 자, 현금 그때 못 받았었는데 현금을 6월 20일에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어디 적어요? 차변에. 얼마만큼? 전액이죠. 얼마야? 130만 원. 그 대신에 뭐가 없어진다? 그렇지. 매출 채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없어지죠. 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20일. 30일. 급여 3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급여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급여를 미지급했어요. 그럼 뭐? 미지급 급여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차변 대변 개정 항목들 쭉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체크한 문제들 다 한번 풀어보세요. 8번 혹시 풀어주실 수 있나요? 8번 111페이지. 111페이지 8번.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해드릴게요. 맞죠? 시사표 작성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들은 계정 항목에 조금 요소별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매출 채권이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세 가지: 영업, 투자, 재무활동. 자, 요 세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와 관련되는 자산, 부채, 자본, 또 두 개 뭐 있어요?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 항목들 어떤 게 관련이 있는지를 쭉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뭐래요? 투자를 하고 투자 그 자산들을 써서 뭘 얻어요? 이익을 얻고 필요한 돈은 또 더 조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 이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봤었죠. 그죠? 이 활동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업 활동. 자, 영업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정 항목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구매해서 파는 상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필요한 상품을 사야 되겠죠. 내가 이마트야. 그러면 상품을 팔아야 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캐시가 일단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캐시를 가지고 산 상품을 뭐라고 한다?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 알겠죠? 내가 판매할 상품을 뭐라고 한다? 재고 자산. 우리 이마트나 뭐 쿠팡이나 그런 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고 자산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재고 자산. 자, 재고 자산은 내가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누가 산대요. 그럼 팔았어요. 팔면 내가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매출 채권. 자, 그러면 쿠팡이나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고 사나요? 아니면 매출 채권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뭘로 결제하죠? 현금으로 결제해요? 만 원짜리 꺼내요, 막? 아니잖아. 카드로 하죠. 맞아요? 그럼 카드는 바로 현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카드사로 갔다가 카드사에서 또 한 번 은행으로 갔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예요. 우리 소비자 말고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작은 구멍가게에 상품을 판다고 해봐요. 한 500만 원치. 그러면 그 구멍가게는 돈을 500만 원을 바로 못 줄 수 있죠. 그 상품을 팔아야지 자기들도 돈이 나와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외상으로 보통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매출 채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매출 채권은 뭐야? 자산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처에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현금을 받게 되고 그 현금을 또 재고사서 사고 매출 채권 받아서 또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뭐라도 한 가지가 잘 안 흐르면 현금이 안 돌아요. 만약에 회수를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재고자산을 못 팔겠죠. 재고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못 팔죠. 매출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해요. 현금의 흐름. 자, 그러면 이 흐름에 관련해서 한 가지씩 볼 텐데, 자, 일단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
운전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현금 흐름표할 때 캐시는 뭐라고 했죠? 유동자. 캐시는 유동자산인데 캐시는 킹이라고 했죠. 캐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서 P와 같아. P가 없으면 우리 죽잖아. 그지?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본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말 그대로 운전, 이 운전이 아니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무슨 의미냐? 1년 내에 내가 실제로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래요? 투자도 하고 필요한 걸 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의 영업 현황, 운전을 얼마나,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현금의 수준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뭘 봐야 된다? 운전 자본, 순운전 자본을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목표는 요 세 개를 오늘 다 보는 건데 안 되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매출 채권. 자, 개념부터 볼게요. 외상으로 판매하면 매출 채권이 생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한 결과로 발생하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얘는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로 receivable 돼 있는데 receive가 뭐야? 받는 거죠. 받는 거잖아. receivable, able. receive에다가 able 합치면 뭐야? 할 수 있다잖아. 그지? 받을 수 있는 거. 거래를 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매출 채권이다. 뭘 받을 수 있는 거?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 차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받을 어음, 안 정해져 있는 게 외상 매출금. 기간이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를 할 때 외상 매출금을 잡히면 외상 매출금은 돈을 삘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매출 채권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는 거야?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다? 자산은 커지더라도 현금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의 규모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매출 채권에 대한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눠주면 돼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60만 원이고 평균 잔액이 60만 원이다. 그러면 360 나누기 60 하면 얼마야? 6이죠. 그죠?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 율이 6회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6번 돌아야지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연간 6회만큼 평균 매출이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요를 왜 이렇게 나왔지? 요거는요. 얘를 실제적인 일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361을 요 6회로 나누면 60일이 나오거든요.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 이렇게 횟수로 나오는데 요거를 일수로 바꾸려면 365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60일이 1년이라고 치면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60일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6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다. 그러면 360 나누기 30 하면 12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를 360 나누기 12 하면 얼마? 30일이죠. 맞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얼마 걸린다? 30일이 걸린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좋은 거죠. 그죠?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매출 채권의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현금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개고, 자, 내가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구매했을 때는 뭐가 생긴다? 매입 채무가 생긴다. 매입 채무. 자, 그래서 재료를 내가 100만 원치 샀다. 그런데 외상으로 샀다 라고 하면 대변에 매입 채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뭘까요? 부채가 되겠죠? 유동부채. 자, 기간이 있는 게 지급어음이고 갚아야 되는 기간이 없고 신용으로 하는 게 외상 매입. 그래서 거래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 거를 판단해서 지급어음으로 할 건지 외상 매입금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는요 신용거래예요. 신용거래. 그래서 외상으로 팔 때는 뭐? 매출 채권. 구매할 때는 매입 채무. 그렇지 않죠? 매입 채무랑 매출 채권, 요게 살 때랑 팔 때 구분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자, 다음은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아까 내가 돈을 가지고 구매한 거죠. 구매한 상품인데 그 상품을 내가 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할 거예요? 팔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재고자산을 팔려고 샀어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또 다른 데 쓰려고 샀어요? 팔려고 했죠. 팔려고 산 게 바로 재고자산.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게 포함되냐? 원재료, 생산 중인 자산, 제품, 상품. 자,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네.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건 뭐다? 제품.
이마트가 이마트가 구매하는 것보다 상품. 됐죠? 자, 재고자산은 팔 물건인 반면 나중에 배울 유형자산은요,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유형자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세우려고 땅을 샀어요. 그 땅은 팔려고 산 거예요? 사용하려고 산 거예요? 사용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죠. 반도체를 만들려고 제가 기계장치를 샀어요. 500억짜리. 그러면 걔는 유형자산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사용할 건지 판매할 건지. 자, 여기 보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용도에 따라 재고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 다를 수 있다. 자, 땅을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업자는 땅을 구매했을 때 재고자산일까요? 유형자산일까요?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주로 영업하는 게 뭐냐 따라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다 다르죠? 자, 여러분들 회계법인이 뭔지 알아요?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뭐냐면요, 이제 회계와 관련된 전문 직군들,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로펌은 알죠? 로펌. 법률적인 상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잖아? 그런 것처럼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게 회계법인. 감사 회계 서비스는 보관할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이 없다. 이런 기업은 아예 재고자산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럼 재고자산이 항상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학원, 은행, 백화점에 따라서 다 재고자산의 형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시간. 자, 집중해서 봅시다. 자, 암탉과 수탉이 있는데 내가 닭을 키우는 농부예요. 자, 그러면 암탉은 재고자산일까요? 유형자산일까요? 암탉은 팔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사용해서 달걀을 지금 계속 얻고 있잖아요. 얘를 팔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알을 못 얻잖아요. 그죠? 사용해야지. 얘는요, 치킨 만들어야죠. 그죠? 치킨 만들어 팔아야죠.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안 까먹겠죠? 에버랜드에 동물들이 많잖아요. 에버랜드에 있는 동물들은 뭘까요? 유형자산? 모구천에서 키우는 돼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 보시면 에버랜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유형자산의 동물들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 물론 거북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 그냥 전체 그냥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유형자산 이렇게 냈지. 거북이가 얼마인지 뭐 코끼리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유형자산이 되면 감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파나 이런 가구들은 재고자산이 되지만 일반 오피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가구는 유형자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지 않는 항목은 답은? 4번. 네, 너무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봤죠? 매출채권, 매입 채무, 재고자산. 거의 뭐 한 회계 원리에서 한 4주치 과정을 지금 한 번에 한 겁니다. 자, 다음. 우리 개념을 보는 거니까. 우리 현 사회는 맛만 보는 거예요. 찍먹이야, 찍먹. 찍먹이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회계 원리나 이런 수업에서 들으시고. 자, 매출 원가. 제가 예전에 매출 원가 이야기할 때 이 자동차 얘기했죠. 자동차를 7천만 원에 판매했는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 5천만 원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매출 원가라고 했죠? 5천만 원이 매출 원가라고 했고 7천만 원이 뭐? 매출액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건 한 대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한 대를 판매하지 않을 거잖아? 1년 동안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매출 원가는 한 대당 매출 원가 곱하기 얼마? 판매된 개수로 우리가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겠죠. 만약에 10대를 팔았다. 그러면 총 얼마가 매출 원가죠? 5억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1년 동안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2억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뎁스 있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일단 우리 이 매출 원가는요. 시작은 재고자산부터 시작해요. 내가 일단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판매를 하면 발생하는 게 매출 원가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재고자산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은 재무제표의 어느 항목에 있는 거죠? 재무 상태표에 있죠. 재무 상태표는 기초랑 기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계속 누적이 되잖아, 재무 상태표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 판매가 가능한 재고자산은요, 작년에 내가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기초 재고자산과 올해에 내가 추가로 구매한 단기 매입이 올해에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고에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이 있고 그걸로만 우리 올해 장사할 수 없잖아. 그럼 올해 추가로 더 사야 되겠죠. 응? 그래서 기초에 있는 재고랑 단기 매입한 게 뭐다?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새우깡 10개가 있고 올해 새우깡 팔아야 되니까 90개 더 샀어요. 자, 이마트. 그럼 총 100개죠. 그죠? 그럼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은 얼마예요? 10만 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럼 자산이 10만 원인 거죠. 자, 그럼 요 재고자산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팔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팔았어요. 30개를. 30개를 팔았어요. 자, 개당 얼마에 팔을까? 개당 얼마에 팔까요? 1,000원에 샀으니까 최소 1,000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얼마에 팔래요? 1,500원? 그러면 매출은 얼마예요? 4만? 5만1,0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였어요? 내가
30개의 새우깡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였어요? 얼마야? 30개 곱하기 1,000원. 3만 원이 되겠죠.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손익계산서에서 뭐였죠? 매출 총 이익이었죠. 그럼 얼마야? 45,000원 중에 3만 원만큼이 매출 원가니까 15,000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판매한 시점에 그 상품을 만드는데 혹은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만든 시점 아니야. 판매한 시점이에요. 알겠죠? 꼭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100개 중에? 70개가 남았으니까 기말 재고는 얼마예요? 7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수식이 요 개념을 알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은 뭐다? 내가 올해에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이고,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뭐가 남는다? 매출 원가가 남는다. 이걸 뒤집어도 되죠?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돼요? 기말 재고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매출 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거구나. 판매하고 남은 거는 기말 재고로 남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 기말 재고는 그 다음 년도 뭐가 될까요? 기초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요게 되는 거야 또. 그럼 요게 지금 10개지만 70개가 되겠죠. 그죠? 또 올해 장사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또 더 사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는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훌륭합니다. 자, 매출원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수치로 여기 적혀 있죠? 기초 재고자산 1,000원, 만원, 판매 가능한 금액은 11,000원. 이 중에서 8,000원만큼이 판매되는데 사용됐다. 3,000원 남았다. 요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진짜 쉬운데. 자, 몇 번이 답일까요? 몇 번이 답이죠? 4번. 자, 혹시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도식화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기초가 1,000원. 그 다음에 매입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요게 뭐다?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었죠. 자, 요 중에서 판매가 된 부분만 얼마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얼마래? 8,000원. 남아있는 게 뭐가 된다? 기말 재고. 기말 재고가 3,000원. 자, 그러면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는 같겠죠?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를 더하면 11,000원이죠? 그럼 매입은 얼마예요? 당연히 10,000원이 되겠죠. 그죠?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에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갑자기 얘가 20,000원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시작된 건데 갑자기 얘가 20,000원 될 수 없잖아. 얘 총액은 얘 총액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산수입니다. 자, 답은 4번. 자, 다음은요. 매출 원가에 대한 계산 가격인데 요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개념만 찍먹해보는 걸로. 자,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개당 얼마였어요? 새우깡이 1,000원이었죠. 그런데 우리 연도가 지나가면 더 비싸지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한 7, 8천 원 하나요? 저 때는 2,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커요. 이 비단 이렇게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사더라도 지난달의 가격이랑 올해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사과에 대한 단가가 다 달라. 보세요. 어제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당 100원이었어. 그런데 오늘 샀더니 개당 120원으로 올랐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지난달 어제 1,000원만큼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얼마야? 12,000원만큼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1,000원 더하기 12,000원이 아까 우리 봤던 개념으로 따지면 뭐예요?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겠죠. 그죠? 아까 전에는 똑같이 개당 가격이 같았으니까 계산하기 쉬운데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총액으로 계산하면 안 돼. 매출 원가는 뭐 곱하기 뭐였어요? 개당 가격 곱하기 판매된 수량이죠. 자, 그러면 오늘 99개를 판매했어요. 얼마에? 150원에. 자, 그럼 매출은 얼마인가요? 매출 얼마예요? 150원 곱하기 얼마? 95개. 얼마에 나오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4,250원. 14,250원? 자, 물어본 거 뭐예요? 이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러면 매출에서 뭘 빼야지 이익이죠? 비용을 빼야 돼요. 비용. 근데 그 비용은 우리 매출 원가를 빼야 되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라고 할 건데 내가 실제로 이 95개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죠. 맞아요? 그럼 100개 지금 110개 있었잖아. 110개. 총 110개를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는 개당 100원이고 100개는 개당 120원이야. 이 중에서 내가 95개를 팔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먼저 팔래, 이거를 먼저 팔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110개가 있는데 95개를 팔아야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콤비네이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팔지 요걸 먼저 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매출 원가가 달라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어제 산 거를 먼저 팔았다. 개당 100원짜리를 먼저 팔았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아까 매출액은 그대로죠? 원가만 달라지잖아. 자, 일단 10개짜리를 먼저 팔아야죠. 10개 100원 하면 1,000원이죠. 그럼 95개를 팔았으니까 10개는 뺐고 몇 개만 더 팔면 돼? 85개만 더 팔면 되죠? 그죠? 85 곱하기 120 하면 1,100, 200원이 뭐가 된다? 매출 원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99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일단은 100원짜리를 10개를 먼저 팔고 그 다음 나머지는 120원짜리 85개를 팔았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 3,050원. 자,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 먼저 구매한 거를 먼저 판다. 어제 구매한 거를 먼저 판다. 영어로 first in, first out 라고 해서 FIFO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너무 자세히는 생각이 말고 일단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질 수 있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만약에 오늘 산 걸 먼저 팔 수도 있잖아. 그지? 오늘 산 거는 총 몇 개가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99개니까 120원짜리 99개 매출원가 11,400원. 매출 총이익은 얼마? 2,800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경우가 더 이익이 크게 나왔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지막에 산 거를 먼저 판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데 IFRS에서 어떤 걸 사용할까요? 첫 번째 걸 사용할까요? 두 번째 걸 사용할까요? 네, 첫 번째 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거를 선입 선출을 IFRS에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우리 매출 원가는 두 가지였죠? 개당 가격, 판매 개수였잖아. 개당 가격이 다를 때는 선입 선출이랑 후입 선출 그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건데? 개수요? 그냥 창고 가서 개수 세하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개수가 몇십만 개라면? 여러분들이 알바생이라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매가 될 때마다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 그게 바로 계속 기록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창고에 남아있는 개수를 확인해서 올해 얼마나 팔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지재고 조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에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판매가 몇 개 됐는지 궁금해. 매번 그냥 카운트하면 계속 기록법은 판매 개수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계속 카운트하니까. 그런데 개수가 많거나 복잡하다 라고 하면 기말에 창고에 가서 몇 개인지를 세알려 보는 거예요. 딱 한 번. 3개 말이 안 되게. 기초 50개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말에 한 번만 재고를 확인하면 판매 개수 몇 개예요? 20개. 요렇게. 그래서 기업은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할지 실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서 판매 개수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둘 다예요. 요즘에 이런 그 띡띡 바코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기록법은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고 실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한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 시간 빠르다. 와, 좋은데요? 우리 매출 원가까지 한 건가 지금? 오케이. 매출 원가까지. 자, 일단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일단 생각할까요? 자산 부채. 일단 첫 번째 뭐였어요? 매출 채권. 또 매입 채무. 또 재고 자산. 그리고 비용. 아까 그것까지 이야기한 거. 비용. 무슨 비용이었죠?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거. 매출 원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금 부채, 자산, 비용만 이런 거 봤어요. 그죠? 그거 관련해서 매출 총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 재무제표할 때 했어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 있다고 했죠? 뭐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매출 총이익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요것만 좀 해볼까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의 차이는 뭐죠? 비용을 뺀다. 뺐나 안 뺐나죠? 그 비용의 이름이 매출 원가였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비율이 70%예요.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 총이익이 70이에요. 자, 그럼 매출액은 당연히 얼마? 매출 원가는 얼마? 30이 매출 원가겠죠. 자, 매출 총이익률이 50%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증가한 거다? 매출 원가가 증가한 거다. 오케이? 자, 그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주고요. 그 다음 매출액을 주면 매출 총이익이랑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요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는 매출 총이익의 얼마만큼의 비율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랑 상반되는 건 뭐겠어요? 매출 원가율. 매출 원가율은 sales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 자, 그러면 얘는 매출 총이익률이 70%면 매출 원가율은 얼마일까요? 30%. 50%가 매출 총이익률이면 매출 원가율은 50%. 당연하죠. 그지? 얘가 매출인데 이 중에 일부는 매출 원가고 일부는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죠? 아까 그때 아까 여기 있었던 그림 기억나요? 이게? 그 개념. 요 개념이 똑같이 영업이익률이랑 이렇게 다 계산됩니다.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률 이런 거. 요 주당순이익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당기순이익 받고 여기 받고. 손익계산서 언제 인식하느냐? 자, 요 손익 언제 인식하냐 저거까지 하면 너무 욕심이고 자, 요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요? 답은요? 1번? 자, 볼게요. 자, 요 정보들이 있네. 자, 매출 총이익률은 돼 있어요. 자, 일단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은 뭐였다?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었죠. 자, 기초가 10만원. 단기 매입이 40만원. 그럼 판매 가능한 건 50만원. 그죠? 자, 기말은 20만원이래. 자, 얘가 지금 기말 재고랑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얘가 20만원이래.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야? 30만원이겠죠.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 5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기말 재고하고 30만 원 매출 원가가 될 거야. 그죠? 자, 매출 원가까지 계산했네. 자,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이니까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 볼까요? 매출액 빼기 뭐? 매출 원가. 매출액이 얼마인데? 50만 원. 매출 원가는 30만 원. 얼마? 20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죠. 그럼 매출 총 이익률은 요거의 매출액이잖아. 그러면 50만 원분의 20만 원 하면 얼마야? 0.4. 1번. 매출 원가율은 얼마야? 40. 매출 원가율 60. 알겠죠? 어떤 분야에 따라서 헷갈리지 말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와줘서 제가 생각한 만큼 진도 올라가서 너무 행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